어린이집 보내기 전에 쪽쪽이 떼야 하나요? 그런데 사실 이건 단순히 떼라 말라로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아기가 몇 개월인지, 하루 일과 중 얼마나 사용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찾는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쪽쪽이를 사용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의존도가 높아지면 안정 도구가 아니라 없으면 못 견디는 물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아이를 쪽쪽이에 집착하지 않게 만들면서 구강계 감각 발달을 돕는 놀이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어린이집에 간다는 이유로 쪽쪽이를 급하게 떼면 절대 안 됩니다. 어린이집 적응이라는 큰 변화와 쪽쪽이 단절이라는 또 다른 변화를 한 번에 주는 건 아이에게 너무 큰 과제일 수 있습니다. 쪽쪽이는 안정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기의 울음을 줄여주고 빠는 욕구를 충족시키고 낮잠 적응을 도와줍니다. 따라서 어린이집 적응이 다 된 다음에 담임교사와 상의 후에 쪽쪽이를 떼도 됩니다. 쪽쪽이를 하면 말이 늦는다, 치열이 고르지 않다, 중이염이 잘 생긴다 얘기가 많은데요. 지난 10년간 저는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없으니까 흔하지 않은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쪽쪽이를 아이가 좋아하고 부모님도 도움을 받고 있다면 너무 겁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이가 집착하지 않고 활용하는 방법들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빠는 욕구는 왜 생길까요? 초음파 사진에서 아기가 자기 손을 이렇게 빨고 있는 모습 보신 적 있으세요? 아기들은 뱃속에서부터 손과 입의 협응을 연습합니다. 태어나서는 모유, 분유, 쪽쪽이를 빨면서 배고픔과 안정 욕구를 충족하죠. 그리고 생후 6개월쯤 되면 손으로 잡고 입으로 탐색하면서 세상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이때도 침을 질질 흘리면서 적극적인 탐색을 하는 아기가 있고요. 헝겊책, 치발기, 종이책 등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촉감을 찾아서 그것만 탐색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돌 전후가 되면 서서히 손, 눈, 몸 전체를 사용하는 탐색이 늘어나면서 빨기 욕구는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즉, 빠는 행동은 발달 과정입니다. 문제가 아니에요. 돌이 지나고 나면서 걷고 잡고 움직이며 아이의 탐색 방식이 바뀝니다. 이 시기에 만지지 마, 입에 넣지 마, 지지 하지마가 너무 많으면 아이의 탐색 욕구와 주도성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물을 받았는데 만져보지도 못하고 냄새도 못 맡고 눈으로만 보라고 하면 답답하겠죠. 아이도 똑같습니다. 위험한 건 치워주고 안전한 걸 충분히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럼 쪽쪽이를 떼야 하는 경우, 괜찮은 경우를 알아볼까요? 일과 중에 쪽쪽이를 찾지 않고 잠잘 때만 사용하는 경우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습관적으로 찾고 조금만 불편해도 바로 물려고 한다면 그때는 왜 찾는지를 봐야 합니다. 습관적 의존이 생기는 이유, 아이를 먼저 들여다보세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정일 때, 또 어떤 환경에서 배고픔, 졸림, 불안, 지루함, 심심함, 기저귀도 갈았고 배도 부른데 계속 찾는다면 그건 놀아달라는 신호일 수 있어요. 이럴 때는 눈을 맞추고 안아주고 말로 감정을 읽어주고 불안했어? 어려웠어? 괜찮아. 엄마가 도와줄게. 그래도 힘들어하면 그때 쪽쪽이를 주는 겁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아이가 조금만 칭얼거려도 바로 물려주게 되면 아이의 감정 표현 기회를 빼앗게 되고 부모도 점점 쪽쪽이 있으면 우리 애기 못 달래 하고 무력감을 느끼게 돼요. 쪽쪽이에 집착하지 않게 하는 방법은 감각놀이가 최고입니다. 핵심은 더 재미있는 경험을 주는 거예요. 아이들은 재미있는 게 생기면 쪽쪽이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식재료 오감놀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주무르고 입으로 가져가 보고 맛도 보고 다양한 감각 경험이 중요합니다. 구강 욕구도 해소하고 편식도 예방하고 감각 발달까지 도와주죠. 둘째, 자기주도 식사. 먹여주기만 하지 말고 스스로 먹게 해주세요. 흘리면서 배우고 손을 쓰면서 소근육도 발달하고 도구를 쓰면서 유능감을 느낍니다. 이 시기에는 많이 먹는 것보다 다양한 감각 경험이 더 중요합니다. 셋째, 스킨십과 애착 강화놀이. 언제 빠는지 관찰하고 일상을 즐겁게 만들어주고 다른 물건, 인형이나 담요 등을 애착 물건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또 쪽쪽이를 참았을 때는 칭찬을 해주세요. 아기가 좋아한다고 하루 종일 쪽쪽이를 물려두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빨기 욕구 자체를 문제로 보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이제 어린이집에 가면 부모 혼자 키우는 게 아니라 육아 파트너가 생기는 겁니다. 담임교사는 하루 중 가장 긴 시간을 아이와 함께 보내는 사람입니다.
쪽쪽이를 언제 어떻게 줄일지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반드시 담임 선생님과 상의 후에 결정하세요.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부모님이 이제 마음을 먹고 쪽쪽이를 가위로 막 잘라가지고 어린이집에 보낸 적이 있었어요. 아이는 생각보다 큰 상실감을 느꼈고 심하게 울고 짜증을 냈습니다. 불안이 높아지면서 친구를 무는 행동까지 나타났어요. 쪽쪽이를 끄는 게 문제가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이별이 문제였던 거죠. 어린이집 적응이라는 큰 변화와 쪽쪽이 단절이라는 또 다른 변화를 한 번에 주는 건 아기에게 너무 큰 과제일 수 있습니다. 천천히 단계적으로 아이의 준비 신호를 보면서 줄여가세요. 그리고 그 과정은 선생님과 함께 계획하면 훨씬 수월합니다. 무조건 끊는 게 목표가 아니라 아이 스스로 필요 없어지는 순간까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지금 몇 개월일까요? 현재 쪽쪽이를 어떻게 쓰고 있을까요? 쪽쪽이를 끊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도 상황에 맞는 조언 달아드릴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